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의대학교 경영학부의 최현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NFT 가치평가 접근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동의대 경영학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대 부설 핀테크 블록체인 연구소를 또 소장으로 겸직하고 있고, 전통적인 기업가치평가 또는 기술가치평가를 하는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상자산 평가위원회 위원장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세션이 NFT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셔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NFT에 대해서 저의 관점으로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책을 통해서 나와 있는 아주 적합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NFT의 장점은 NFT의 미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고요. 또 하나 향후 10년 또는 뭐 더 짧아질지 또 늘어날지도 모르지만 내에 모든 것이 NFT화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NFT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가치평가에 대해서 제가 접근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이 순간에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이 시점에 그 누구도 언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한 정형화되어 있는 모형이 아직 도출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논제를 끄집어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군가가 이런 새로운 순간을 만들어감으로 해서 도출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이런 논제를 꺼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FT의 가치평가의 필요성은 뭘까라고 한다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 입문하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만 탈중앙화 금융을 우리가 디파이라고 그럽니다. NFT가 디파이와 만난다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인 이 NFT가 디파이와 결합이 될 수가 있다면 또 수익 모델이 있는 이런 디파이와 결합되면 마켓플레이스가 확산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NFT의 가치평가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NFT 가치평가 시스템이 도출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전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주식이라는 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탄생한 것은 거진 1600년대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그 이후에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가상자산으로 알고 있는 암호화폐가 탄생한 지가 한 13년 차인데요. 이 시점에 이런 정형화된 가치평가를 도출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만 이런 신생 자산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디파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파이의 특징은 이 결합성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 레이어죠. 블록체인은 또 인터넷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우리가 아는 대처 불가 난펀지블 토큰과 펀지블 토큰이 이루어져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현재도 디파이에 구현되고 있는, 즉 펀지블 토큰에서 구현되고 있는 거래소
그 다음에 랜딩, 뭐 파생 상품과 같은 이런 탈금융화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죠. 향후에는 NFT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금융이 디파이의 결합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가상자산의 생태계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향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디파이 형태로 성장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의해서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가치평가의 필요성 중에 하나는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지난 5월에 테라 루나 사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거래소에서는 시그널을 미리 투자자에게 좀 보여줬어야 하는데 폭락 직전에야 상장 폐시 또는 유의 종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이제 보여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가치평가의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다면 상당 부분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로 인하여 현재 비트코인이나 NFT가 지금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NFT의 거품이 꺼지고 있다, 또 옥석을 가리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NFT 자체에 대한 컨텐츠는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거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동안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NFT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트인데요. 미술품에 있어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은, 이 NFT 미술품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장은 굉장히 고위험, 시장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오픈시에서 많은 작품들이 올라옵니다만은 1차에서 거래가 되고 2차 거래가 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오픈시에서 제가 100만 원에 NFT를 구입을 했는데 다시 100만 원에 팔려고 하면은 팔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NFT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 시장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전거래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래는 인위적으로 가치를 이제 부풀려서 주변인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죠. 현재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이걸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아직 입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작년에 780억대의 경매를 통해서 판매된 그 작품 또한 이런 자전거래였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따라서 이 NFT 작품은 우리가 예술적 가치로서 구매하기보다는 투자의 관점으로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자전거래가 많고요. 따라서 지금은 이런 NFT에 대해서 접근을 좀 냉철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NFT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자산이 13년차 신생자산군이다 보니까 NFT가 제가 10년 내에 모든 자산을 NFT화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산 유형만큼이나 이 자산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NFT 평가 방법도 다양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단일적이고 고유한 방법론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NFT 평가는 굉장히 그래서 복잡한 작업이고 또 지속적으로 복잡한 그런 작업의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현 시장에서 가격 등락을 통해서 거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의 어떤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 보면은 주식에 대한 정보를
좀 가이드해 주는 게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이 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NFT 역시 전문가가 개입해서 다양한 자산의 속성에 따른 맞춤형 분석을 통한 가치 평가를 시장에 내놓아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의 역할은 아티스트나 또는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량화하고 또는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측정 가치를 제공해 주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NFT 가치를 어떻게 한번 평가해 볼 것인가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재도 마찬가지고 향후에도 상당 부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가치 평가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시장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트래픽과 같은 이런 데이터 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수백 개의 NFT 거래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한 데이터를 누군가 게더링을 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가격 등락에 따른 이런 투자자의 손실 또는 유동화가 되지 않는 그런 현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가치평가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본다라면 한 3가지 정도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량적으로 수급이라든지 환매율과 같은 유동성 지표 또는 섹터별로 또는 차트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방식의 정량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이 NFT는 아까 말씀드린 속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정성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 즉 시각적인 데이터 뒤에 작동하고 있는 이런 NFT에 대한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이 내재 가치에 대한 탐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시중에도 지금 NFT나 가상자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지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레이팅과 밸류에이션이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괄적으로는 같은 개념이지만 레이팅은 혹시 회사채를 사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등급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밸류에이션은 계량적으로 화폐적 가치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가에 한 주당 삼성전자 6만 원 이렇게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럼 과연 이게 레이팅이 중요할 것인지 밸류에이션이 중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관점은 레이팅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시장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겠느냐 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NFT 가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NFT 뱅크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치 우리 토소와 같이 NFT를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관리뿐만이 아니라 매도 시점을 권유를 해주는 이런 자산관리업을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밸류에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을 데이터 드리븐 방식을 활용해서 아주 정확도가 높게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다. 또 하나는 가상자산 인증평가 서비스를 하던 코레이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상자산만 하다가 NFT를 추가로 해서 지금 시장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등급을 이렇게 AA-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 사실상
여러분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치코 미디어라는 곳에서 NFT의 가치를 기능적 가치와 즐거움의 가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기능적 가치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실용성, 소유 이력, 디지털 희소성, 공급과 수요, 미래 가치, 또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해서 이 6가지 요소를 가중치를 통해서 가치를 한번 도출해보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도 많은 이제 접근법을 가지고 지금 시중에 알려져 있습니다. 화폐 수량 이론을 활용한 디지털 애널리스트인 크리스 버니스케가 이 디지털 자산의 시가총액을 유통 속도로 나눈 이 화폐 수량 이론을 활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자, 이것을 비탈릭 부테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또 접근을 해본 바도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명한 스탁 투 플로우 모델을 통해서 채굴량에 따른 비트코인의 가격 등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식시장의 퍼와 같은 이런 지표 중에 하나인 MVT 레이시오는 네트워크 가치를 가상자산의 가치로 보고 가치 평가의 한 방법으로서 제시한 방법이 있고요. 가상자산 그 평가업체인 쟁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한 사례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비트코인을 송금 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치,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을 때의 가치, 그 이외에 S2F 모델을 통한 방식의 가치를 통해서 한번 가치 평가를 했더니 워렌 버핏처럼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으신 분은 제로고요. 그렇지만 ARK 인베스트먼트처럼 전망을 아주 긍정적으로 하는 곳은 50만 불까지 이렇게 구간을 통해서 한번 제시를 한 거죠. 자, 이러한 지표가 나오면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기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한번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화폐적 가치를 한번 제공해 보는 것이 시장에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학계에서도 이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잘 접근하지 않는데 지난 그 5월에 대한경영학과 학회에서 카이스트의 교수님 한 분이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그런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이익단체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평가, 또 미국의 웨이시스 레이팅과 같은 이런 단체, 또 CRC 암호화폐 등급위원회, 또 한국 가상자산 평가, 그다음 가상자산 가치 평가원, 이런 또 가상자산 평가 인정,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모르게 많은 단체에서 또는 기업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치평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게 전통적인 개념인데요. 조금 소개를 드리면 가치평가는 주관적인 가치를 객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NFT의 가치평가는 NFT의 다양한 속성을 평가한 후에 이거를 화폐적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액으로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NFT 가치의 평가는 이게 화폐냐, 돈이냐, 속성이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어떤 자산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그 자산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밸류에이션 금액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라든지 주체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시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작년의 NFT의 가치와 지금의 NFT의 가치가 시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제가 기타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그런 좀 스킵을 하고요. 전통적인 방법이 어떤 그 자산의 그 행태에 따라서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 평가 방법론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NFT 역시 전통 평가 방법으로서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또 하나 아마 금융위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신용평가회사에게 가상자산 NFT 가치평가 모형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정부가 새로운 이런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약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도화되면은 기존의 금융권에서 이런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이 시장에 통용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NFT의 가치 평가는 향후에 모든 것이 NFT가 가능하다면 다양한 가치 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장의 니즈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미 기득권인 아까 말씀드린 금융권 이런 곳에서 다양한 평가 모형을 통해서 이 니즈를 잘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것이고요. 저의 좀 어떤 주장은 NFT 또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런 자산에 대한 속성을 기존 금융권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반영한 새로운 모형을 꾸준하게 학계와 또는 업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